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한국은행 긴급발표, 무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한국은행이 집값 잡기에 동참하면서 금리와 대출, 제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110 대책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썼는데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였고 분양과 경매 지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값 상승과 집값 하락의 요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 다주택자의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2억으로 서울 아파트 어디를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한국은행 긴급발표, 무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한국은행 가계부채, 기업부채 아주 싫은 거죠. 이 아파트가 거품으로 막 쓰러져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110 대책에도 오히려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 소식부터 전해볼게요. 자, 110 대책에도 집값 하락 못 막았다. 벌써 8주째 떨어졌어요. 자, 오히려 지금 급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부양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110 대책이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 그럼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건데, 자, 110 대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매매 분양 부분에서 어떻고, 그 다음에 특히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자, 보면 재건축 30년만 되면 웬만하면 다 지켜야겠다. 안전진단 상관없이. 재개발도 지금 뭐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이든지 더 속도를 내게 하겠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활용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단장하겠다. 3기 신도시가 지금 계속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이 너무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걸 최대한으로 법을 제정해서 신속하게 분양하겠다. 바로 이 정도예요. 그리고 소형주택은 단기 임대하고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아예 주택수로 제외하고 양도세도 면제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매매 분양. 매매가 지금 110 대책 위에 8주째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폭도 오히려 확대됐죠. 자, 분양 볼까요?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고 당첨자는 계약을 오히려 포기하고 있어요. 청약을 넣었는데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고 계약을 안 한다 이거죠. 경매, 물량은 늘고 낙찰가율, 낙찰률이 공이같이 하락하고 있네요. 특히 이곳들이 위험합니다. 지금 외곽이 심심치 않아요. 특히 전국 군소 단위 지역들은 거래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구축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또 큽니다. 가격이 싸더라도 뛰지를 않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외곽, 거래 없이 하락. 이게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외곽이 문제예요. 그 문제는 장기 하락 위험성이 있어요. 왜? 공급 폭탄 때문에 그래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인구는 줄고 막 그러니까. 특히 고분양이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얘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확대. 지금 지방 같은 경우 1억, 2억씩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면 이해 가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분양가 밑으로도 떨어지나요? 아니 3억짜리 분양가도 1억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덥석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자, 이제 한국은행이 긴급 발표, 집값 잡기 총력전을 펴겠다라고 말을 했죠. 이창용, 조기 금리 인하 시 물가 부동산 자극하기 때문에 긴축을 장기간 지속한다. 이 말은 뭡니까? 집값을 잡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행보를 봤더니 자, 금리 인하도 늦추고, 자, 한국은행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대출 제한, 주로 이제 금감원에서 많이 하는데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제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그래야 집값이 구체적으로 잡히니까. 지금 특히 가계부채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인하 늦춘다, 기준금리 인하를 늦춘다, 언제까지 늦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좀 작정한 것 같아요. 설령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지금 금리 차이가 2%나 차이 나기 때문에. 주변 상황, 국내 특수 상황. 두 번째, 물가 불안 요인이 많아요. 지금 전쟁이다, 원유 문제, 중국 문제, 환율 문제, 지금 끝이 없죠. 그래서 물가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를 안 합니다. 전제 조건, 자, 물가가 안정돼야 하고 금융도 안정돼야 하고 경제도 성장했을 때 인하하겠다. 자, 한국은행 역할 강화. 자, 공개시장 운영 대상,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그전에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법적으로 적성을 띠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 비은행이라고 합니다. 냉정하게는 이금융권이 아니에요. 이 비은행이라고 하는 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서 뭐 관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또는 제한을 확대하겠다.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 적응하겠다. 경제적인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도 미래의 어떤 은행으로서 닮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상당히 특수한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전 세계의 바로미터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이것도. 통화 지표를 개발하고 표적 변수도 개발하고 디지털 화폐도 도입하는 등 이런 모든 계획들을 지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대출 제한, 적극 협조, 스트레스 DSR, 금감원 가산금리 무려 1에서 3%나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본인들이 또 제한을 하겠다. 자, DSR 40% 이내 수준, 전세대출 등 예외도 지금 없애버렸죠. 전세대출도 지금 유주택자들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DSR 적용받습니다. 가계부채 GDP 80% 수준으로 낮추겠대요. 와, 그럼 지금 거의 100%가 넘어가는데 가계부채를 계속 낮춘다는 것은 대출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정부하고 약간 상충되기는 해요. 그래서 사이가 좀 한동안 안 좋았죠. 정부는 계속 대출해 주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못하게 하고 있고 이제 무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집값이 한시름 하락하는데 한시름 논 거 아니냐. 서울 매물 8만 한 달 새 1만 건이나 증가했고 거래량 급감 11월 거래량이 1,000건대. 와, 적네요. 미분양 미계약은 계속 늘어나요. 고분양이다 뭐 대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급감하고 있어요. 매매 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정부는 DSR을 강화해서 사실상 대출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다 경제 이게 지금 PF 문제 그리고 해외는 자, 상업용 부동산 바로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어느 곳 하나 은행이 부도가 터질 분위기랍니다. 부동산 끝났다. 자, 일단 구체적인 지표를 봐도 대박은 끝났다. 한국 집주인들은 추락 위험 외신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자, 주요 지표가 떨어지고 있고 주요 기관 전문가들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보면 자, 주요 지표 매매 실거래가 주간 시세 매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거래 급감하고 매물 급증 금매는 증가하고 심리 경매라든가 분양이라든가 매매 심리 지수 이 3대 심리 지표가 추락하고 있죠. 주요 기관 전문 자 교부증권 예전에 말했지만 50% 떨어진다고 했고 IMF도 20% 그런데 전문가들도 거의 뭐 30, 40%, 50%, 60%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하락을. 자, 한국은행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는데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70% 떨어져야 돼. 집값이 3배가 비싸다 이 말이죠. 출산율이 0.75명 세계 217개국에서 꼴찌예요. 출산율이 지금 0.75가 1.6명대까지 진입하려면 2015년 수준으로 집값이 빠져야 한다. 2015년 아파트 평균 그렇게 따지자면 강남은 10억 서울은 5억 전국은 2억 5천 와 지금에 비한다면 거의 60% 빠지는 거네요. 이제 서울 2억 투자로 매수 가능한 곳 이런 곳들이 있을까? 자, 집값이 조금 내려가는 바람에 있어요. 물론 작년 초에 1년 전에 1억 5천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올라왔죠. 집값이. 그러다가 다시 또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2억이면 지역에 따라서 15평에서 25평 정도 잡을 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장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서울 외곽 아파트 특징 한강의 이북 한강의 이남 같이 보자고요. 자, 서울 외곽 15에서 25평 대단지 주공 아파트 이게 좀 많아요. 일반 아파트 포함 현재 매매가는 3억에서 5억인데 전세는 1억에서 3억 그럼 2억이면 잡네요. 자, 투자 1.5나 2억이면 충분해요. 매수 시기 24년에서 25년 흐름 보면서 판단하세요. 지금부터 계속 자 무조건 나는 2년 후가 바닥이다 1년 후가 바닥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확정 짓는 사람은 바보예요. 알았어요? 부동산은 생물체처럼 유기적이기 때문에 확정 짓지 마시고 지켜봐야 돼요. 자, 이제 6억짜리가 지금 현재 4억 정도 됐어요. 지금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2억 갭이면 4억짜리 잡아야 세금까지 해서
결국 얘는 서울이라는 조건으로 8억까지 갑니다. 와, 2억으로 4억을 버네요. 시대 차이. 자, 그럼 한강 이북은 어디냐? 상계 월계 주궁 시리즈, 창동 주궁 시리즈, 방학 신동아, 서원, 쌍문 한양, 신내동 전체, 면목 한신, 도남 한진 한신, 정릉의 우성 풍림, 홍제 유원 하나, 종암 SK, 하울곡 동신, 미아 벽산, 이편한 수색 코프레, 그 다음에 구산동 경남 아너스, 삼각산 아이원 이런 것들, 북한산 SK.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이남, 방화 도시개발 2, 방화 5단지, 화곡 중앙 해츠, 가양 성지, 개봉 한진타운, 오류동 동부 골든, 구로수산 외부, 개봉 두산, 신림현대, 삼성산주공, 시흥 벽산 1호단지, 독산주공 등등.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것들이 이제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부동산 설날 이후에 확실하게 빠집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빠질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연휴가 지나면 더 확실해지겠죠. 여기 보시면 21년 하반기부터 22년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던 게 24년 1월부터 자 하락폭을 줄면서 한 5월 달 정도에서 상승 전환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12월까지 상승이 지속됐었죠. 그러다가 23년 12월부터 지금 2월 현재까지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석 이 설날이 지나면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 이 지금 노란색이 쳐 있죠. 자, 변곡점이에요. 작년 5월 달 변곡점에서 올라갔듯이 이번에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상승과 하락, 이 변곡점 전망을 보면요, 각각 주장이 달라요. 자, 상승 대비, 하락 대비. 먼저 금리가 어떠냐, 대출이 어떠냐, 정책이 어떠냐, 해외는 어떠냐, 해외 주가는 어떠냐, 경제는 어떠냐. 상승에 대비하라는 주장은요, 먼저 1월, 2월이 바닥이 될 것이다. 금매 매수 타이밍이 지금이다. 그리고 3월, 4월 총선, 이게 봄인데 강보합으로 전환될 거다. 이제 지금은 현재는 마이너스잖아요. 초기 상승 시점이다. 5월, 12월 이제 여름을 지나가기 때문에 또 금리가 인하할 것이 확실하니까 상승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1월 바닥이고 12월 올해 상승 확대한다는 뜻이네요. 24년, 25년은 대세 상승으로 2, 3년 뛴다는 얘기죠. 자, 신고가 행진을 펼칠 것이다. 그럼 하락, 집값 전망, 하락. 자, 1월에서 2월 W자의 하락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실제 지금 모양을 봐라. W자 아니냐? 지금이 고점이다.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고점이다. 서로 상극이네요. 자, 3월, 4월이 총선이 있는데 총선 약보합 초기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5월, 12월까지 DSR 대출 강화가 본격화되고 하락이 확대되면 집값은 추락할 것이다. 계속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거품이 심하니까. 24, 25년은 오히려 자, 올해 끝나고 내년 계속 하락이 점점 커진다. 왜? 신저가도 기록한다.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집값이 한 2, 3년 빠지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20%, 30% 얼마든지 추락합니다. 자,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2월 설이 끝난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선택. 그렇다면 단순히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무주택은 어떻게 하고 1주택, 다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무주택자는 자,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좀 지켜봐야죠. 매수, 입지는 서울하고 경기 지방의 핵심 지역을 꼭 잡으세요. 잊지 마세요. 너무 사이드를 잡게 되면 이제 빈집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인구 감소에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타이밍. 지금부터 계속 흐름을 봐라. 2월 달이 될지 2월 달이 될지 아니면 올해 12월 달이 될지는 봐야 돼요. 내년이 될지. 자, 유형은 뻔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확실하게 내가 잡을 타이밍이다 그러면 갭 투자, 비투자 순으로. 청약. 자, 입지 서울 좀 세대수 많으면서 지나치게 고분양가 아닌 곳은 서울 다 좋아요. 서울이 새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다 좋다고 했어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 딱 보고 웬만하면 다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약 조건이 좋을 때 릴레이식 청약하세요.
내가 청약 조건이 좋다. 릴레이식으로 청약이 더 좋다 그러면. 청약 조건이 나빠. 막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추락했거나 내가 청약 여건이 안 좋을 때는 분양만 보지 마시고 이제 금매를 우선으로 봐야 돼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금매, 분양 같이 봐야죠. 그 다음에 분양권도 보시고 미분양까지 봐라. 금지. 아무리 궁해도 무주택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자, 끝까지 현금을 부여하거나 전세만 끝까지 사는 것은 망조입니다. 물가, 집값, 통화량 이런 것을 생각하면 폭망이라고 했어요. 물론 선별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잡는다고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차별화가 있어요. 집값이 안 뛴다 하면 안 되고 뛰는 놈은 뛰고 안 뛰는 건 안 뛰기 때문에. 그래도 무주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 투자, 토지, 상가, 오피, 빌라, 생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자, 소액 분산, 주식이라든가 암호, 금, 달러, 무한정한 예금,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땅에도 찔끔 주식에도 찔끔 이런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몰아서, 특히 돈이 적을수록 몰아서 그냥 유망지역에 뭐 투자를 하는 게 좋거나 거주를 하든지. 이제 9번째, 자 여기 보시면 집값 하락 3가지 볼까요? 지금 집값은 꺾였고 고분양가 청약 당첨자 계약 포기, 계약도 포기하고 있어요. 자, 대출 강화, 지표 하락, 거품가격 부담, 대출, DSR 40% 강화 아까도 했죠. 그 다음에 지표 하락, 시세, 실거래, 거래, 거래량, 뭐 매물 호가, 지수 다 떨어지고 있네요. 자, 거품이 계속 지금 거품 가격이 최고치예요. PIR 규모도 높고요. 21.3으로 세계 최고. 와, 엄청나죠? 그 다음에 공급 폭탄. 5년간 270만 가구 지금 공급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특히 3기 신도시, 추가 신도시 이런 거 무섭습니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50군데가 넘어요. 인구 감소, 총인구, 생산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여기 보시면 이제 다주택자는 가장 키포인트가 갈아타기입니다. 양적 주택 보유보다 똘똘한 두세 채로 다주택도 가는 게 좋아요. 오르지 않고 안 팔리는 건요, 끌고 가지 마시고 던지세요. 앞으로는요, 비아파트 이것들 세금 월세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젊은 애들이 가져가지고 이제는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 안 살려고 그래요. 제 말 맞습니다. 텅텅 빌 수가 있어요. 옛날처럼 원룸이 꽉꽉 차는 시대는 게임 끝났어요. 이제 집이 남아도는데. 그래서 똘똘한 걸로만 가세요. 그리고 오르지 않는 것은 팔아버리시고 분양권을 좀 활용하세요. 차라리. 예, 집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분양권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분양권 세금 감안하고 매도해버리거나. 1주택자는 추가 매입이 키포인트고요. 또 하나 1주택자도 갈아타기도 해야죠. 상승자보다 조정장, 뭐 2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그때 조정장에 꼭 갈아타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내 것이 뛰면 좋은 건 더 뛴다, 이래서 갈아타는 거예요. 안 오르고 안 팔리는 부동산은 무조건 던지세요. 안 팔려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고 안 팔린다고 하는 거죠. 5군데 10군데 역세권에다가 내놓고 복비 따따따 준다고 하시고 계속 전화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지. 그냥 덥석 내놓고 안 팔려요. 그런 건 누가 못하겠어요. 자, 일시적 2주택 자녀 활용으로 매입을 하세요. 이해 가셨죠? 자, 좋은 걸로 갈아타거나 안 오르고 안 팔리는 것은 무조건 던지고 일시적 2주택 또는 자녀 활용,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무주택자는 금방 했죠. 청약 유리하면 릴레이식으로 하고 불리하면 금매에 청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상급지 이런 데 대단지로 옮겨가라. 여기 보시면 자, 이창용 총재 뻥뻥뻥 하면서, 아무튼 이창용 총재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들 편에 많이 서는 것 같아요.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아직 대세 하락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지속적 관망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